여러분, 혹시 소설 어린 왕자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를 길들여주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도 바로 이것과 비슷해요. 수업 제목은 AI라는 여우 길들이기입니다. 화면 속의 어린 왕자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이 인공지능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소중한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법을 어려운 말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비밀 수업이에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이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비결들을 모았거든요. 그림 옆에 적힌 글자처럼 인공지능에게 넌 프롬프트 전문가야 라고 역할을 정해주고 너의 비밀을 알려줘 라고 멋지게 말을 거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여우를 멋지게 길들이는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함께 모험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화면 속의 어린 왕자와 여우를 한번 보세요. 참 다정해 보이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해요. 올바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아주 비슷해요. 인공지능에게 단순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짧은 명령만 내리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인공지능이 어떤 규칙을 지키며 대답해야 하는지 같은 자세한 정보들을 친절하게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올바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수록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마음을 찰떡같이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과 멋진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질문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반짝이는 핵심 원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작업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멋진 화가야 라고 인공지능의 역할을 정해주면 더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맥락이에요. 인공지능이 엉뚱한 추측을 하지 않도록 배경 정보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처럼 대화의 방향을 딱 좁혀주는 단계랍니다. 세 번째는 참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담긴 예시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글처럼 써줘 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번째는 평가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가 우리의 목표와 잘 맞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반복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기보다 새싹을 정성껏 키우는 것처럼 여러 번 고치고 다듬으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멋지게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마치 어린 왕자가 상자 속에 양을 그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는 작업입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냥 이메일 써줘라고 말하는 대신 헬스장 회원님들께 시간 변경을 알리는 친절한 편지를 써줘라고 구체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나열할수록 결과가 좋아진답니다. 두 번째는 맥락이에요. 인공지능은 우리 마음을 다 읽을 수 없거든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아니면 우리 같은 어린이인지, 그리고 말투는 전문적이어야 하는지 미리 알려줘야 해요. 세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물리치료사처럼 행동해줘 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듬뿍 담아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식을 정해야 해요. 번호를 붙여서 목록으로 만들지 아니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할지 미리 말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정리할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서 인공지능에게 부탁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이 아주 멋지게 완성해 줄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어린 왕자가 장미꽃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도 마치 소중한 장미를 가꾸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참조하기예요. 인공지능에게 무작정 잘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직접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 때는 내가 예전에 썼던 좋은 글을 3개 정도 보여주면서 이 느낌으로 써달라고 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가하기예요. 인공지능은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 가끔은 너무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환각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이 준 답변이 정말 사실인지, 틀린 내용은 없는지 우리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꼭 확인해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하기예요.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이 필 때까지 계속 돌봐주듯이 인공지능의 답변을 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서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 결과물은 더 완벽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왕자처럼 정성을 다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멋진 장미를 예쁘게 피워보길 바랄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어린 왕자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는 멋진 비행기 조종사 모자를 쓴 여우 친구가 보이네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해 AI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치트키를 쓰면 훨씬 쉬워지는 것처럼 AI를 우리의 든든한 보조 조종사인 코파일럿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를 알려줄게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AI에게 직접 되물어보세요. 인공지능아,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너한테 어떻게 질문하면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니?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만 있던 어렴풋한 생각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멋진 계획으로 뚝딱 바꿀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아이디어를 멋진 결과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3단계 전략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는 바로 러프한 초안 던지기예요. 화면 중앙에 있는 종이를 한번 보세요. 멋진 사진이 아니라 연필로 슥슥 그린 비행기 그림이죠. 러프하다는 건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대충 그린 것 같은 상태를 말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려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툭 던지면 된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인들을 위해 건강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첫 단계로 기획안을 써줘 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메뉴나 가격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종이 비행기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던져보고 싶나요? 여러분, 1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단계의 이름은 질문으로 되묻기, 영어로는 Ask the AI예요. 화면 속에 돋보기를 들고 아주 꼼꼼하게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는 여우 친구가 보이죠? 우리도 이 여우 친구처럼 궁금한 점을 인공지능에게 직접 다시 물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무언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얻으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인공지능에게 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고칠 수 있을지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마법의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파란색 상자의 템플릿 A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 사용해요. 내가 처음 생각한 질문을 어떻게 수정하면 더 자세하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인공지능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초록색 상자의 템플릿 B는 혹시 내가 놓친 중요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써요. 멋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르고 지나친 정보나 상황이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질문을 다듬다 보면 그냥 물어봤을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두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바로 마스터 프롬프트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친구가 이전에 준 의견을 잘 생각해서 가장 완벽한 명령어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비행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멋지게 날아가려면 아주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죠?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에게 10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연구한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새벽에 배달되는 영양만점 식단을 만들 거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시킬 작업이에요. 브랜드의 중요한 가치 3가지와 멋진 이름 5개를 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마지막으로 형식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스터 프롬프트를 만들면 인공지능은 우리 마음을 찰떡같이 이해하고 최고의 답을 준답니다. 다들 멋진 마스터 프롬프트를 만들 준비 됐나요?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이야기를 읽어본 적 있나요? 그 이야기 속에는 행성을 망가뜨리는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나오죠. 우리 인공지능의 세상에도 이 바오밥 나무와 아주 비슷한 편향성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수많은 정보를 보고 공부해요. 그런데 그 정보 안에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문화에 대한 편견들이 섞여 있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그대로 베어버리곤 해요. 만약 우리가 이 바오밥 나무 같은 편향성을 미리 발견해서 뽑아내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편견으로 가득 찬 엉망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올바르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이 편향성이라는 바오밥 나무를 이겨내기 위한 3가지 프롬프트 전략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전문가 페르소나에게 비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그림 속의 어린 왕자가 지혜로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쓴 글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게 만드는 문구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성 전문가를 소환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예시를 함께 볼까요? 먼저 인공지능에게 15년 경력의 다양성 컨설턴트라는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구에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표현이 있는지 아주 솔직하고 엄격하게 비평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이유, 그리고 더 좋은 수정안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아주 완벽하겠죠? 이렇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내 글을 다시 살펴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인 강력한 제약 조건 설정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면 귀여운 양 한 마리가 튼튼한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편견이 섞인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오른쪽 책에 적힌 예시를 함께 봐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글을 써달라고 할 때 3가지 약속을 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단어를 꼭 사용하라고 규칙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일즈맨 대신 판매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식이죠. 두 번째는 특정 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속담은 절대 쓰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친절하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리 박스를 잘 만들어주면 인공지능은 그 안에서 훨씬 더 공정하고 멋진 대답을 들려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이런 규칙들을 미리 정해주는 똑똑한 사용자가 되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알아볼까요? 바로 사각지대 발견하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망원경처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가끔은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예절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쓴 글이 아시아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달될 때 혹시 기분이 나쁘거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은 자기가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똑똑하게 챙겨주는 인공지능 활용법,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모두 이 방법을 통해 더 넓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어린이가 되어봐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가끔은 아주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해요. 심지어 인텔리전스라는 단어의 철자가 몇 개인지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틀릴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틀린 답을 말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자신감 있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째, AI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둘째, AI가 준 정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책임은 오직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과정에 사람이 꼭 참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바로 AI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아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림 속 어린 왕자와 여우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보통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아주 어려운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와 마음속에 있는 배려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논리, 그리고 인공지능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배려가 담길 때 비로소 최고의 프롬프트가 탄생해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정성껏 길들여서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멋진 생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여우를 길들여 보세요. 화려한 기술보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멋진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